잘했던 아이일지라도 문제 유형이 너무 생소해서 고1 내신에 이제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내신에서 약간 아이들이 사기를 잃으면 그 고1 통사에서 이 파트는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 성적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가 B나 C를 받았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중학교 올라오셔야 돼요. 통합사회를 잘 하려면 중학교 혹은 그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일 많이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중학생 학부모님이시거나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아이가 요 수능 통합사회를 보니까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다라는 조바심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지만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통합사회 과목을 미리 막 애를 써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에 관한 수업을 듣는 건 예비고1 겨울방학 때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초, 중등학교 때는 어떤 걸 하면 좋냐? 그 사회과 교육 과정을 보면요.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을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내용을 확장한다라는 교육 과정을 설계한 원리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중등학교 때 사회를 좋아했고 열심히 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통합사회를 못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문제 유형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등급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열심히 애정을 갖고 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용 요소에 관해서는 친근하게 느끼고 본인이 심화 개념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특히 성취도로 나오니까 A를 받을 수 있게 학생들을 조금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A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저도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으니까요. 정말 똑똑하고 올백 많은 학생들도 사회랑 역사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험은 아시겠지만 그게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냥 읽고 뭐 원성항의 업적을 골라라 독서 3분과 고르면 끝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렇게 그냥 이걸 골라 이렇게 선지야 라고 나오지 않고 학생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료를 주거나 자료를 주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완성이 된 학생들도 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라는 거지, 완성조차 되지 않고 올라온 학생들은 아예 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비고1 설명회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 요거는 그 고1 통사에서 경제랑 지리 요 파트는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 성적표를 한번 보시고 중학교 요 사회 요 파트에서 사회2 요 파트에서 우리 아이가 B나 C를 받았거나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중학교 인강을 먼저 듣고 올라오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뭐 밝은 마음으로 흥미를 잃지 않고 사회를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솔직히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도 중요한 내용 되게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광역시 그리고 뭐 특별시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가르치고 실제로 고등학교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험 문제 이번에도 출제가 됐지만 당연히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까먹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경북이 어딘지, 뭐 전라도가 어딘지 이런 거 모르는 아이들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가 쌓여서 결국에는 통합사회 1등급으로 간다는 거를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독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독서 정말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독서를 강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를 강조드리고 싶냐면 교과서를 제대로 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를 제대로 읽게 한다는 거는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사회나 역사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솔직히 용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하고 시험 잘 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 수업을 하다가 이제 고령 중심으로 성장한 대가야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왜냐면 사회에서 고령화라는 것도 배우고 역사에는 또 고령이라는 도시가 나오니까 이제 학생이 선생님 그럼
고령 중심이라는 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학생 실제로 뭐 중학교 때 다 A 받고 A가 아니라 막 98, 100점 맞고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이번 3월 모의고사도 어제 1등급 받았고요. 근데도 그 어휘에 대한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빨리 접한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보통 저는 한자 어휘를 많이 쓰니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업 중에 이렇게 번쩍 손 들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서 또 모르는 어휘는 형광펜으로 쳐라. 그리고 인터넷에 네이버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치면 한자 뜻풀이를 다 해줘요. 또는 요즘에 챗 GPT 같은 거를 보면은 이 한자 뜻풀이 해주고 예문 좀 알려줘 하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책을 읽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A를 목표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시되 그냥 암기로 벼락치기로 해서 받는 A 등급 말고 실제로 교과서에 애정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말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듯이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하고 올려 보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제 선행 학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비고1 겨울방학 때는 한 번쯤은 통합사회 수능 수업을 인강으로든 형광으로든 한 번은 듣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던 아이일지라도 문제 유형이 너무 생소해서 고1 내신에 이제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내신에서 약간 아이들이 사기를 잃으면 고1 내신을 수능 과목으로 볼 건데 나는 이미 안 돼라고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3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또 공교육에서 열정 가지신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혹시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나시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곧 무료 강의를 많이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제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예비 고1 때 수업을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1 내신을 차곡차곡 1등급을 목표로 쌓아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통합사회 수능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역시 5단계 상대평가되는데요.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2028 입시를 위해 사회과 과목들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위계를 말씀드릴게요. 공통과목 안에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1 때 우리 학생들이 1, 2학기 나눠서 열심히 내신 과목으로 볼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편성이 되니까 학교에서도 선택의 그 폭을 넓히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막 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할 만한 과목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이랑 융합 선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현재 뭐 진로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진로랑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을 위한 과목이라면 진로 과목은 내가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것과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거. 그리고 융합 선택은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진로 선택은 5등급제로 이제 평가를 하고 융합 선택은 성취도로 평가를 하잖아요. 진로 선택 안에 있는 사회탐구 과목은요.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학인, 정치법과 사회, 경제, 윤리학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고 했을 때 사실 사회를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한 과목이 정해져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의대 같은 뭐 학과나 뭐 특정 뭐 물리학과 이런 학과들은 정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는 무조건 수강을 하고 와야 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인문 계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학생들이 내 진로로 선택을 하고 싶은 과목을 여건이 된다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고 한다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사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여서 우리 학교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뭐 고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로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에너지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잘 고려를 해서
내가 대입 준비를 하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세특을 써줬던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입사관들은 사실은 물론 서울대나 뭐 스카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하겠지만, 내신 등급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왜 이 과목을 선택했고 그걸 본인이 진짜 아는지, 이 과목을 선택하고 나서 좀 이 과목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그 생기부 안에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애정을 갖고 노력을 하는 학생들은 눈에 보여요. 본인이 먼저 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로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세계사 책을 보니까 요런 게 있고 뭐 일본의 교육과정이랑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책을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저는 막 밤새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입사관들의 설명을 보고 막 써주는 거예요. 공교육에 지금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성평가를 강조한다고 하는 게 눈으로 딱 보이는 수치화된 결과가 아니라 학생들의 주관적인 그런 노력, 그리고 이 과목에 갖고 있는 애정, 그리고 탐구를 했던 그런 깊이, 이런 것들을 사실 진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학생의 진로에 맞춰서, 물론 진로라는 건 변하기 마련이고, 저도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거의 3번 정도 꿈이 바뀌어서 대외 활동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입사관들이나 대학도 당연하다고 그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변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명확히 본인이 납득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사를 하고 싶다가 갑자기 뭐 경제학과로 가고 싶어져서 선택 과목을 이렇게 틀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걸 해보니까 흥미가 생겼고 이런 걸 깊게 탐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고 이렇게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 과목 선택했어요 라는 거를 생기부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입시 측면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5등급제로 평가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1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학교에서도 저도 그때 세계사 반을 맡으면서 1등급이었던 학생들이 거의 한 3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3명 정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10명이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10명 다 1등급을 주고 싶지만 정말 1점 차이로 수행평가 뭐 1점 차이로 학생들이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기 싫고, 내신보다는 사실 수능 성적이 나한테 더 메리트가 있다 하는 학생들은 융합 선택 과목을 위주로 더 선택하는 것도 이점이 되겠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학생부나 이제 내신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입시 제도를 활용할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28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걱정 인형이라고 부를 만큼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중학생 때부터 항상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 수능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유튜브에 서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은 전 이미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너무 조급해 마시고 지금처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27년부터는 통합사회 수능 과목을 런칭을 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부터 무료 강의도 제 유튜브에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요. 시간 될 때 봐주시면 제가 우리 학생들이 통합사회랑 또 한국사 수능이랑 내신 준비하는데 유용한 정보들 많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